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세 가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페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 제페토가 제일 핫하죠. 자, 요새 언론이라든지 다른 쪽 나가면 항상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제페토밖에 없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페토 말고도 메타버스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페토가 제일 핫하고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트렌드에 잘 맞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죠.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얘기부터 들어갈게요. 제페토에서 아동 대통령을 선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보스베이비에서 영감을 받은 걸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 아동의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만 18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19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긴 한데 고3들이 바쁘니까 출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고3도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면 다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후보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그리고 투표가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진짜 투표도 해요, 이거. 그, 꽤 많이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선거 운동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 그럼 후보자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이 들 텐데요. 후보자 검증도 있습니다. 아동정책 공약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아동정책 공약은 도대체 뭐냐? 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요, 현재 어떤 상황이다, 그 문제점이 뭐다, 이거를 분석하고 나서 개선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딱 듣기만 해도 저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도 어려우실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허들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가 있어서 진짜 초등학생들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이게 제 페트로 만든 것 같긴 한데 되게 무섭게 생겼죠. 자, 출마 선언도 해야 되고요. 토론회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제페토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8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많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9월 5일, 10월 5일, 11월 5일. 세 달이거든요. 세 달 동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테스트를 충분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페토를 쓰는 건 영리하죠. 제페토가 아무래도 많이 하는 툴 중에 하나니까 10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어떤 후보자들이 나오게 될지도 저도 좀 궁금해요. 당선되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은 20대 대통령 후보더라고요. 공약을 체결하겠다는 협약을 체결을 해요. 자,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 아동들이 원하는 건 이거다 라고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동안전위원회 명예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이 명예이사 멋지잖아요. 돈 안 주겠다는 얘기죠. 수입이 없는 것 같은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명예이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추진은 아동안전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을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기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제 관심은 이 아동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 성인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기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19살까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저도 궁금하네요. 우선은 제페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아바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바타로 접근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이나 이런 것들 보지 않고 공약이랑 자기소개서만으로. 근데 좀 그렇잖아. 아바타로 보는데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에 이름 쓰게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도 한번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아바타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공약만 보고서 뽑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요. 흘러가는 대로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가보죠. 오늘은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그러니까 라이트라고 하는 말은 가벼운 거잖아요. 요금도 가벼워지고 서비스도 가벼워진다, 줄인다 라고 하는 뜻이죠. 전체적인 건 아니고 지금은 서비스인 겁니다. 테스트 시범을 하고 있어요.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그쪽 지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에요. 인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광고를 건너뛸 수 있고 그 유튜브 뮤직도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프리미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중복이 됐어요. 네이버에서도 음악을 듣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 유튜브 하나만 몰아서 듣자 해서 이제 네이버도 이제 안 듣고 유튜브로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야 뭐 막귀라서 이것저것 들어도 됩니다만, 음질을 좋아하시거나 이제 음감을 중요시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뮤직이 그렇게 음질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복이기 때문에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나는 유튜브 뮤직 같은 서비스 원하지 않아. 그냥 광고만 건너뛰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드디어 출시 예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유튜브 프리미엄이 11.99유로예요. 11.99유로면은 이게 16,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라이트는요 6.99예요. 절반 정도는 아니고 한 5유로 정도? 이 정도를 깎아주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 한 9,500원 정도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게 국내에서는 지금 프리미엄이 9,500원이에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게 인도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저렴하죠. 그래서 우회해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막 VPN이 막히거나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혹시라도 제가 유튜브 하는데 나중에 지장이 있을까봐 9,500원짜리를 내고 쓰고 있고요. 유튜브 뮤직이 아니라 다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구글 원 서비스에 포함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오히려 기다리는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유튜브 가족 서비스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안 되거든요. 이럴 좀 불편함은 있어요. 자, 물론 그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여러 개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채널이 있고 가족을 위한 채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유튜브 로그인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걸 로그인 해주시고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은 가족 채널로 해서 접속하시게 되면은 서로 플레이리스트라든지 좋아요한 거라든지 이게 공유가 안 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 라이트가 나오면 지켜보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마지막 얘기입니다. 다 예정이었었는데 마지막은 이건 확정입니다. 우리가 대리운전하면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를 부르기 시작했죠. 택시를 부른다,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 출장을 한다거나 어디를 이동을 할 게 이게 더 편하다 보니까 눈앞에 택시가 있는데도 사실 좀 편하게 결제를 하려고 카카오 모빌리티로 호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바로 앞에 있던 택시가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스마트 호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호출 같은 경우에는 콜비 1,000원을 더 내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빨리 받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좀 더 빠른 배차가 되어서 종종 이용하던 서비스였었는데요. 바로 이게 영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고정요금제가 아니라 탄력요금제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번 지금부터 적용이 된 건가? 하고 스마트 워치를 눌러봤는데 저희 집에서 가는 것도 지금 이용료 2,000원이 포함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2,000원을 더해라 이거죠. 1,000원만 내던 거에 비해서는 2배나 비싸지는 겁니다. 5,000원이면 5배나 비싸지게 돼요. 근데 이 금액이 뭐랑 비슷하냐면 5,000원까지 가게 되면 이게 모범 호출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카카오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탄력 요금제이기 때문에 0원도 있다, 뭐 1,000원도 있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오히려 5,000원 높여서 스마트 호출하지 않으면 사용 불가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지금이야 음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술 마시고 난 다음에 택시를 불러야 된다? 귀가 시간이 빨라졌잖아요. 그 시간대는 안 잡힌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버는 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물론 이 전체가 카카오의 수익으로 가진 않아요. 택시 운전기사분들하고 이제 나눠 가게 되는 구조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장악한다는 게 좀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T에서도 택시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쪽도 SKT T도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서비스를 내놓지 않을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라서 간단한 소식만 전해드렸습니다. 카카오 스마트 호출 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예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페토에서 아동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참, 어제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매미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는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보통 저녁 때 좀 조용할 때 녹음을 하거나 이제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낮에 하다 보니 매미 녀석들이 한참 울어대갖고 좀 시끄럽었네요. 제가 음질도 살짝 올렸으니까 그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거의 비슷하실 것 같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향상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뵐게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아시죠?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여쭤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미리 써놓은 겁니다. 제가 미리 써놔서 이거는 뉴스레터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IT 노트라고 검색하시거나 일상 IT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올리고 있는 워드프레스 채널이 있으니까 이쪽 통해서 구독 신청하시면 아침마다 텍스트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길 IT 소식,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였습니다.